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좀 특별합니다. 바로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서 자주 나온다는 핵심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변 예시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그냥 뭐 기술 지식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실제 면접 상황에서 내 경험,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같은 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잘 쓰인 면접 답변 참고서,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이 자료가 좀 재밌는 게 단순히 뭐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학습했던 거나 아니면 작은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걸 답변에 잘 녹여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아예 추가 질문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 아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실무에서 문제 만나면 어떻게 풀어나갈까? 또 뭐 성장 가능성은 있을까?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질문 답변들을 통해서요, 데브옵스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뭔지 좀 파악해보고, 특히 그 기술적인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통찰을 얻는 겁니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실제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고 풀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께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면접 시나리오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자료 같아요. 여기서 다루는 질문들이 단순히 뭐랄까 특정 명령어 옵션 외웠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시스템 운영의 기본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원인을 찾아가고 또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들이죠. 지원자의 기술적 깊이뿐만 아니라 문제 접근법, 커뮤니케이션 방식까지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바로 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ELK 스택 있잖아요. 일라스트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로그 데이터의 90%가 확 사라졌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키바나에서 인덱스 패턴,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 구조 정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가장 먼저 뭘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일라스트서치의 ILM, 그러니까 인덱스 생명주기 관리 정책이나 데이터 삭제 정책, 이걸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던데요. 이게 왜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는 걸까요? 이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 상황이고요. 답변 방향도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로그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 저장 공간 관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라스틱서치에서는 ILM,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써요. 오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지우거나 압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싼 스토리지로 옮기거나 하는 정책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 7일치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진 삭제라던가, 아니면 디스크 사용량이 85% 넘으면 가장 오래된 인덱스부터 삭제, 이런 정책들이요. 예를 로그가 갑자기 확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이런 자동화된 정책이 뭔가 예상치 못하게 확 돌아갔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하, 자동화된 관리 기능이 오히려 데이터 유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료 답변 예시에서도 보니까 디스크 용량 임계치 설정하는 디스크.워터마크.하이 설정 때문에 인덱스가 진짜 사라지거나 읽기 전용으로 바뀐 경험을 얘기하던데요. 이게 바로 그런 정책 중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그 디스크.점 워터마크 하이는 디스크 사용량이 설정된 값, 예를 들어 90%에 도달하면 일래스틱 서치가 더는 그 노드의 데이터를 못 쓰게 막거나 심하면 오래된 데이터를 지우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이게 너무 낮게 설정돼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로그가 폭증해서 디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차버리면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 답변처럼 그냥 ILM 정책 때문일 거야 라고 추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일래스틱서치랑 로그스탯이 자체 로그를 확인해서 데이터 수집이나 전송 파이프라인에 문제는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엔 키바나의 인덱스 매니지먼트 메뉴에서 실제 인덱스 상태, 헬스, 스테터스, 다큐먼트 카운트 같은 거랑 적용된 ILM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래스틱 클러스터의 디스크 사용량이랑 관련 설정, 워터마크 같은 거 점검하는 순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순서랑 그 논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답변 마지막에 보니까 ILM 정책 설정이나 디스크 워터마크 설정값 같은 거 구체적으로 뭘 더 보면 좋을지 면접관한테 되묻는 모습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아는 것만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듯한 그런 적극적인 태도, 학습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좋은 전략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고 질문하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 면접에서는 더 그렇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리눅스 시스템의 로드 에버리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로드 에버리지 수치는 높은데 CPU 사용률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있다면 어떤 상황이냐? 이걸 설명하라는 건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CPU 사용률 비슷한 건 줄 알았거든요. 자료에서는 로드 에버리지를 단순히 현재 CPU 사용률이 아니라 특정 시간 동안 보통 1분, 5분, 15분이죠. 실행 중이거나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 그리고 또 디스크 I/O 같이 중단 불가능한 작업, 어닌터럽터블 태스크를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의 평균 개수라고 딱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PU가 얼마나 바쁘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지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나, 그 대기열의 길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뭐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로드 에버리지는 시스템의 부하가 얼마나 걸렸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지 CPU만의 부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드 에버리지는 높은데 CPU 사용률 %US 플러스 %시스티벌 낮고 대신에 %WA나 IO 웨이트 수치, 그러니까 CPU가 디스크 I/O 기다리느라 그냥 쉬고 있는 시간 비율 이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자료 답변 예시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백업 작업할 때 디스크에 막 데이터 쓰느라 바빠서 로드 에버리지는 치솟는데 정작 CPU는 거의 놀고 있고 I/O 웨이트 수치만 높았던 실제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IO 스tat 같은 명령어로 디스크 병목이 원인이었네 하고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이는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딱 그런 사례겠네요. 맞습니다. 디스크 I/O 병목 말고도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원격 서비스 응답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스왑이 너무 심하게 발생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로드 에버리지가 높다는 신호를 봤을 때 CPU 바쁜가 보다 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거예요. 탑이나 H탑으로 CPU랑 메모리 사용률 보고 IO 스탯으로 디스크 활동 보고 VM 스탯으로 메모리랑 수납 상태 보고 때로는 넷 스탯이나 SS로 네트워크 연결 상태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진짜 병목 지점이 어딘지 찾아내는 종합적인 진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은 이 질문으로 지원자가 시스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단순히 지표 정의만 하는 걸 넘어서 그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지표들이랑 연관지어서 시스템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깊이가 느껴지는 질문이랑 답변입니다. 자, 다음은 좀 간단해 보이는 질문인데요. 시스템에서 현재 열려있는 파일 목록,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료의 정답은 명쾌하게 lsoap, list open files 명령어 쓰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명령어 이름만 틱 던지는 게 아니라 전체 목록 볼 때는 그냥 lsoap, 특정 네트워크 포트, 예를 들어 8080 포트를 어떤 프로세스가 쓰고 있나 확인하려면 lsoap-i.8080, 특정 프로세스 ID, PID가 열고 있는 파일들 보려면 lsoap-p PID,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용 예시까지 제시해 주네요. 그렇죠. LSOF는 정말 강력하고 활용도가 높은 도구입니다. 여기서 파일이라고 하면 보통 디스크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는 일반 파일뿐 아니라 디렉토리, 네트워크 소켓, 파이프, 디바이스, 시스템의 거의 모든 걸 다 파일 형태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LSOF를 쓰면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들을 열고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 연결을 맺고 있는지, 어떤 공유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지 등등 시스템 내부의 상세한 동작 상태를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군요. 자료 답변 예시에서도 개인 프로젝트 하다가 웹서버 띄우려는데 8080 포트 이미 사용 중인데? 이런 에러 메시지 만났을 때
LSF-I 8080 이걸로 해당 포트 잡고 있는 기존 프로세스 찾아서 종료시켜서 해결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곁들이니까 명령어의 유용성이 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이라도 내가 이 명령어를 알고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써봤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서비스가 갑자기 죽었을 때 관련 로그 파일이 혹시 다른 프로세스에 잠겨있나 확인할 때도 LSF가 유용하고요. 또 어떤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너무 많이 열어서 시스템 리소스를 막 고갈시키고 있는지 진단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면 정말 반드시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기본 도구 중 하나죠.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할 도구군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로드 에버리지 이야기하면서 디스크 I/O 병목 가능성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그 디스크 I/O 병목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앞선 내용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네, 예상대로 답변에서는 I/O 스탯 명령어를 쓴다고 나옵니다. 이 명령어로 CPU 사용률 통계랑 같이 시스템에 연결된 각 디스크 장치별로 초당 읽기 쓰기 요청수 TPS, 초당 전송된 데이터 양 KBS, 그리고 중요한 지표인 평균 I/O 대기 시간 어웨이시랑 디스크 사용률 %유틸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I/O 스탯은 디스크 성능 문제 진단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특히 그 어웨이시랑 %유틸 지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어웨이트는 I/O 요청이 큐에 들어가서 처리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밀리초 단위인데 이 값이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병목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유틸은 해당 디스크가 I/O 요청 처리하느라 얼마나 바빴나 이걸 백분율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료 답변 예시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치를 제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디스크의 %유틸이 계속 80%를 넘거나 어웨이트 값이 수십 밀리초 이상으로 높게 유지된다. 그러면 병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I/O 스탯 -XZ1 같은 옵션을 써서 1초 간격으로 상세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진짜 디스크 과부하 상태인지 아니면 잠깐 확 늘었다가 안정화되는 패턴인지 구분해봤다. 이런 실습 경험도 이야기하고요. 단순히 명령어 아는 걸 넘어서 옵션 활용하고 결과 해석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무조건 심각한 병목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대용량 파일을 순차적으로 쭉 읽거나 쓰는 작업, 시퀀셜 I/O 위주라면 디스크가 자기 최대 성능을 잘 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작은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막 읽고 쓰는 랜덤 I/O 작업이 많은 환경에서는 유틸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어웨이트 값이 엄청 높게 나오면서 실제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 스탯 결과를 해석할 때는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시스템에서 주로 생기는 I/O 패턴, 시퀀셜이냐 랜덤이냐 이랑 워크로드 특성 이걸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웨이트 값이 애플리케이션의 SLA,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 협약 요구사항에 비춰봤을 때 이게 용납할 만한 수준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진단하는 게 바로 경험 많은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이네요. 단순히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시스템의 맥락 속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야, 면접관이 정말 듣고 싶어 할 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로그를 중앙에서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처럼 서버가 여러 대로 분산돼서 운영되는 환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료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째, 장애 났을 때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로그를 한 곳에서 빨리 찾고 분석해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려고. 둘째, 여러 서버 로그를 일일이 관리하는 번거로움 줄이고 통합 관리해서 효율성 높이려고. 셋째, 보안 사고 났을 때 관련 로그 추적하거나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위한 감사, 어딘 목적으로 로그를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려고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다 공감 가는 이유들이에요. 서버 한두 대 운영할 때랑 수십 수백 대 운영할 때는 로그 관리 복잡성의 차원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처럼 하나의 요청 처리하려고 여러 작은 서비스들이 막 복잡하게 통신하는 환경 있잖아요. 여기서는 중앙 로깅 시스템이 없으면 문제 추적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버튼 하나 딱 눌렀는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 요청이 어떤 서비스들을 거쳐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서비스의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터졌는지, 이걸 파악하려면요, 모든 관련 서비스 로그가 시간 순서대로 한 곳에 쫙 모여 있어야 합니다. 개별 서버에 일일이 들어가서 로그 파일을 그래프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자료에서도 ELK 스택이나 그레일록, 플루언트 D 조합,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로키 같은 중앙 로깅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냥 로그 모으는 걸 넘어서 강력한 검색, 필터링 기능,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특정 패턴 생기면 알림, 얼러팅 설정 이런 게 다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랑 장애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답변 예시에서는 웹서버 2대만 운영했을 때도 로그 찾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로그 스탯이 써서 로그를 한 곳으로 모아보려고 시도했던 개인적인 경험까지 덧붙이면서 필요성을 막 역설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앙 로깅 시스템은 단순히 로그 데이터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관측 가능성 옵셀버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기반 요소입니다. 잘 구축된 로깅 시스템은 문제 터졌을 때 빨리 원인 찾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로그 패턴 분석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사전 예방 활동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비즈니스 지표 분석이나 사용자 행동 분석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분산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핵심 질문이랑 답변 예시를 쭉 훑어보면서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서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LSOF, IOSTAT 같은 리눅스 기본 명령어 숙련도, 로드 에버리지처럼 좀 헷갈리기 쉬운 핵심 시스템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ELK 스택이나 중앙 로깅 시스템 같은 분산 환경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까지 결국 실제 시스템 운용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을 좀 깊이 있게 확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식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그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통하는지 이거예요. 답변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듯이 비록 작은 규모라도 자신의 실제 경험, 프로젝트든 실습이든 스터디든 이걸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그냥 외운 지식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고민과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질문하는 태도, 이것도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기술적 역량이랑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답 맞히는 것 이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랑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는 데브옵스 면접 질문이라는 창을 통해서 시스템 운영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들을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 체계를 좀 다지고 또 실제 마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LSOF나 IOSTAT 같은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도구들을 언제 그리고 왜 선제적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터지기 전에 어떤 미묘한 초기 징후들을 딱 포착하고 이런 진단 도구들을 활용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유형의 에러 로그 발생 빈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할 때 혹은 주요 API 응답 시간이 평소보다 아주 약간씩 느려지는 패턴이 보일 때 미리 로드 에버리지 변화 추이나 IO스탯 지표를 확인해 보는 식의 접근,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오,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소방수 역할을 넘어서 시스템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의사 역할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데브옵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도구 사용법 아는 걸 넘어서 언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초기 조사나 점검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로그 패턴이 임계치를 넘거나 주요 성능 지표가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일 때 자동으로 관련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고민들이 결국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민.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